그 5대 과제 중에 두 번째 오늘 발표할 과제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의 사회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발제를 함께주택협동조합 박종수 이사님인데, 예전에 제가 그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이러면서 사적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계가 공고해지는 거에는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사회적 자본이 튼튼해야 된다. 그 튼튼해지는 것도 부동산이 튼튼해질 때 효과가 굉장히 크다. 뭐 이런 관점들을 갖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눴던 그 경험들이 있는데요. 함께주택협동조합 박종수 기사님 모셔서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주택협동조합 박종숙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주택협동조합은 사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거 공공성을 실현해 나가고 강화해 나가는 공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영리를 추구하는, 임대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 사업자로 위치 지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는 평생에 한번 내볼까 말까 하는 종부세를 낸다고 기뻐해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비용이 된다면야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을 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주거 불안 당사자들이 주거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협동조합이 이 사회적 부동산 확대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운영 그 자체가 주거 공공성을 확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성과들이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협동조합의 성과와 특징을 먼저 법제도 개선 말씀드리기 전에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주택협동조합은 이 부동산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누구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토지와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떤 시혜적 복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우리 거주자 스스로가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개인의 주거 안정에서 나아가 개인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주거 공공성을 이 주거 약자들이 달성을 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공유 공간의 활용과 생활의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하면서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이웃관계를 회복해서 정주성을 강화하는, 정주성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공주택이 그 주택 공급을 하는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사실 우리 사회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계층의 주거 불안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중간계층의 주거 안정을 달성해내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소유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주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사업을 하는 민간임대 사업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대 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성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중요하게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협동조합이 근데 민간임대사업자로 위치 지어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이 세 부담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이어서 주택 종부세 납부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법인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 종부세의 대상은 그 주택의 소유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그동안은 법인인 경우에는 민간임대 주택 사업 물건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종부세가 전액 면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종부세 강화 정책을 펴면서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한 채일 경우에는 3%, 두 채 이상부터는 주택 가격의 6%의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개인인 경우에는 그 면제되는 가격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준 가격 이상의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만 일정 세율을 부과하여 종부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3%나 6%를 이제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인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세부담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주거하지 않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영리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주택협동조합에 해당되는데요. 이 법인에게 해당되는 조건을 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임대 물건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임대 물건으로 등록을 하면서 민간 임대 사업자라는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주택협동조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 지자체의 임대 물건을 등록해서 민간 임대 사업자의 위치를 따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임차인의 보증금 환급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서 보증금을 환급하는 데 안정성을 갖추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이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실제 보험 가입을 하는 요건으로는 이 주택이 가지고 있는 총 부채,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과 그리고 입주자들이 낸 보증금을 이제 부채로 보고 이 부채의 합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면 안 된다. 넘어설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의 임대 물건으로 등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주택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불합리한 이유는 이제 무엇인가 하면 집을 일단 뭔가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집을 짓는 순간 현재의 시세가 반영된 주택 가격으로 형성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의 이하로 우리가 집 짓는데 빌려온 돈 그리고 이 집을 살기 위해서 낸 보증금의 합이 이 주택 공시지가를 당연히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보험 가입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고 주택협동조합은 이 종부세의 면제를 위한 어떤 자격을 얻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이 계약서를 또 구청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임대차 계약서는 가불관계의 계약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고 그 주택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권리와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호혜와 연대의
기치 아래 이 서로의 주거 안정을 갖기 위해서 만든 주택협동조합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협동조합의 운영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서이자 형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인보호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보호법은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필요한 집단과 대상이 있는 것인데 주택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주거의 거주 기간을 설정을 하고 주거 비용을 인상하지 못하는 자율성과 자발적인 어떤 통제의 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때때로는 이 주택협동조합의 운영을 제약하는 어떤 장치로 임차인보호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민간임대 주택 사업자의 자격을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계약서라든지 어떤 보험 가입이라든지 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협동조합들은 올해부터 부과하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 좀 처해 있고요. 두 번째 또 종부세 부과와 관련된 문제로는 매입 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을 다른 임대사업자 법인과 동일시함으로써 종부세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형태에는 매입 임대와 건설 임대라는 두 가지의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주택을 사서 철거해서 신축해서 주택을 더 많은 양을 만들어야지 이것이 실제 임대 시장의 제 역할을 하는 거다. 제 역할을 하는 임대 사업이라고 보고 신축하지 않고 매입해서 그대로 리모델링 한 다음에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단순히 소유하고 있다가 몇 년 후에 시세 차익을 넘기고 팔기 위한 어떤 투기적 수단으로서 보유하는 주택이라고 보고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 함께주택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신축을 한 건설 임대주택이 있지만 쓸만하니까 손을 봐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한 매입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택과 일반 임대사업자법인이 운영하는 이 주택의 차이를 잘 구분해서 세 적용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세법 적용을 하게 되면서 주택협동조합의 종부세 과세를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종부세 과세와 관련한 주택협동조합의 현황이고요. 두 번째는 종부세 외에 좀 그러니까 뭐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좀 이야기가 되고 언급되고 있는 사안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출자금 환급 방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출자금과 보증금의 형식으로 주택 마련에 필요한 목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협동조합들보다도 출자금의 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이사를 갈 경우에 이 출자금을 환급받아서 다른 주거 비용으로 바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주택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차기 년도에 상환을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해당 주택협동조합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계획적인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기 년도에 출자금 환급을 하도록 법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상당한 양의 목돈을 바로 환급을 받아야 다음 주거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좀 있는데요. 이처럼 출자금의 환급 방식을 주택협동조합의 실제 운영에 맞게 약간 좀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등록면허세와 취등록세 그리고 소득세 관련한 어떤 세금제도 완화의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협동조합에서 주택을 취득할 취득 가격 자체가 단위가 꽤 큰 규모이다 보니까 이 출자금의 0.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의 비용도 상당한 금액에 좀 이릅니다. 어떤 좀 논리적인 근거를 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등록면허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들어서 법인이 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사회적 부동산 확보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주택협동조합의 유지와 확장에 대해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소득세 납부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택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장기수선 충당금과 같은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이 자금을 축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에 언젠가는 쓰기 위해서 마련해두고 있는 돈을 소득으로 내부적으로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인데요. 이럴 때에 이 법인 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접근이 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타는 공동공간의 건축 인허가나 이제 주차장 설치 의무와 관련한 다른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제도나 그리고 출자금의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해서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이 주택협동조합을 민간임대 사업자의 위치 지우고, 그리고 조합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실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주거불안 당사자들이 후회와 협력을 토대로 그리고 개인의 주거 안정을 넘어서 이 사회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이 주거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는 주택협동조합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차분하게 한 말씀 한 말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을 찬찬히 훑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도 개선 5대 과제 선정할 때 본 과제를 사회적 경제의 사회성과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통합성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인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가는 경향성들이 좀 있죠.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가는 과정들이 좀 있고, 그래서 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된 체계, 법제도 여러 가지 면의 이 체계 속에서 사회적 경제의 이 통합성들이 발현되는 거에 매우 한계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잘 개선해 나가기보다는 이렇게 주택협동조합이나 이런 협동조합들이 활동하기 훨씬 더 어려운 제도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나누었던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